아버지, 정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말 그 청년이 제 조카라고요? 그렇다. 박영수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역시 재산을 노린 거였어. 첫째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이 드시니까 이런 감정에 휘둘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박영수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정에 휘둘린다고? 내 친손자인데. 아버님 진짜 너무 순진하세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복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아동보호센터. 60대 중반의 박 회장은 동그랗게 모여앉은 아이들 앞에서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주름진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벌써 3년째 이어오고 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요. 박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며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박 회장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박입니다. 박 회장의 손이 책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데이비드 박.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면서 오래된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박 회장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박 회장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 회장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데이비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 아니, 그보다는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일까요? 특히 그 눈매가. 박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사실 저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청년의 대답에 박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양, 미국, 데이비드 박. 이 모든 단서들이 박 회장의 마음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그렇군요. 박 회장은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언제쯤 입양되신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4살 때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쯤이었죠. 30년 전, 4살.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 시절,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던 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고, 게다가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같이 책을 읽어주실까요?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은 청년의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웃음소리까지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과연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박 회장이 느끼고 있는 이 묘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 시간이 끝나고 박영수 회장은 청년과 함께 센터 한쪽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박영수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봉사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박영수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곳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잘 알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박영수 회장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양센터에서 자랐다는 말. 그리고 그 나이. 모든 것이 30년 전 그 기억과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박영수 회장은 애써 담담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요동치고 있었죠. 데이비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자랐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를 떠났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박영수 회장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들여다가 다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박영수 회장의 모습을 본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영수 회장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런데 박영수 회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질문에 데이비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이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입양 기록이 많이 지워져 있어서 데이비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알려주신 건 제 영어 이름뿐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수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하던 그 뒷모습, 당시 4살이었던 그 아이의 작은 어깨,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아이의 울음소리. 설마, 아니겠지. 박영수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손자 준호와 함께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준호를 입양 보냈을 리가.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혹시 입양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박영수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4살이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995년경이었을 거라고 양부모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1995년. 4살. 박영수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해가 바로 며느리와 손자가 미국으로 떠났던 해였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데이비드는 박영수 회장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죠? 제가 무슨 잘못된 말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박영수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냥 예전 기억이 나서 그래요. 하지만 박영수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혼란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청년이 나의 손자 준호라면 수진이는 왜 아이를 입양 보낸 거지? 함께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입양 가족분들과는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 박영수 회장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하지만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친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박영수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이 청년이 그 아이라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궁금증과 외로움을 안고 살았을까요? 휴게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박영수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청년이 30년 전 그 아이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박영수 회장은 데이비드와 함께 아이들의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박영수 회장의 시선은 온통 데이비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의 억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 심지어 크레파스를 집을 때의 손가락 모양까지. 박영수 회장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관찰하면 할수록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그려요? 한 아이가 데이비드에게 크레파스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어보면 어떨까? 데이비드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영수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데이비드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 따뜻한 눈빛이 30년 전 기억 속 그 아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데이비드가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가 박영수 회장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보조개가 있었고 어린 손자도 웃을 때면 똑같은 보조개가 나타났거든요. 회장님도 같이 그려보시겠어요? 데이비드가 박영수 회장에게 크레파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 네. 박영수 회장은 얼떨떨한 상태로 크레파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데이비드를 관찰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데이비드가 셔츠 목 부분을 살짝 당기며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순간 데이비드의 목에 걸린 얇은 체인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체인 끝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박영수 회장의 눈이 그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그것이 그 목걸이. 박영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이건 말씀이세요? 데이비드는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입양센터에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 친가족의 흔적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박영수 회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펜던트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그것이었어요.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며느리에게 직접 건네주었던 바로 그 펜던트 말입니다.
펜던트에는 박가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매화 꽃과 학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무늬는 박영수 회장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박영수 회장이 직접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었죠. 이것만은 아이에게 꼭 물려주거라. 언젠가는 이것이 아이의 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니. 그런데 지금 그 펜던트가 데이비드의 목에 걸려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디서? 박영수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입양 당시에 함께 있었던 거라고 들었어요. 양부모님께서 나중에 주시면서 이것이 제 친가족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단서라고 하셨거든요. 데이비드는 펜던트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요. 언젠가는 이것을 통해 제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박영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펜던트는 박영수 회장이 며느리에게 건네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거든요.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까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지 않나요? 박영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펜던트를 뒤집어 보였어요. 거기에는 작은 한글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영수 회장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나이, 입양 시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펜던트까지. 정말 내 손자인가? 박영수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드는 박영수 회장의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혹시 이 펜던트를 아시는 건가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박영수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펜던트,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청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것은 박영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혹시 제 가족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영수 회장은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30년 전 헤어진 손자였다는 것을. 그날 저녁 박영수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내 데이비드 생각뿐이었습니다. 펜던트를 보는 순간의 그 충격,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확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영수 회장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던 그 모습,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그리고 그때 건네준 바로 그 펜던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정말 그 아이가 맞는 걸까? 박영수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기쁨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만약 정말 데이비드가 그 아이라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영수 회장은 일찍 센터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다시 만나야 했어요.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고 무엇보다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데이비드가 이미 와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블록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영수 회장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수 회장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휴게실에서 마주 앉게 되었어요. 박영수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펜던트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사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박영수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뿌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혹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건지. 데이비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데이비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저를 보냈을까?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박영수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아이가, 아니, 이제는 청년이 된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니. 하지만 동시에 데이비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제 친가족을 찾는다고 해도 과연 저를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어쩌면 정말로 저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뿌리를 찾는 일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박영수 회장은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손자라면 왜 이제서야 내 앞에 나타난 거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데이비드가 손자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데이비드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박영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친가족을 찾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데이비드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쁠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때 저를 보냈는지, 왜 지금까지 찾지 않았는지 그런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박영수 회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망.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당연한 일이었죠.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감정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데이비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동시에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랑하지 않아서 보낸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은 박영수 회장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너를 버린 게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박영수 회장은 갈등에 빠졌어요. 당장이라도 데이비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비드가 진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회장님,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어제부터 계속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박영수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걸까요? 박영수 회장은 한참 동안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천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충분히 길었고 이 우연 같은 만남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데이비드 씨, 박영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요? 갑자기 왜? 그냥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서는 아이들도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박영수 회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였어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쯤 가면 될까요? 오늘 저녁 어떠세요? 가족들과도 인사시켜드리고 싶고 그 펜던트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혹시 회장님께서 그 펜던트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 박영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박영수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한옥이었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정갈하게 가꾸어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는 괜히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영수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집이 좀 오래되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멋진 집이네요. 데이비드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한옥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거실로 들어서니 박영수 회장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진호와 며느리, 그리고 둘째 아들 박진수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리 반갑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데이비드 씨입니다. 박영수 회장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진호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에 모시고 오신다고 하셔서 좀 의외였습니다. 박영수 회장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노력했어요. 데이비드 씨가 한국 뿌리를 찾고 계신다고 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모셨습니다. 뿌리를 찾는다고요? 박진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단서라도 있으신가요? 데이비드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정도가 유일한 단서입니다. 입양될 때 함께 있었던 거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박진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펜던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가 차고 계셨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었어요. 아버지, 박진호가 박영수 회장을 불렀습니다.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박영수 회장과 박진호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데이비드는 박진수와 며느리와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박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형수와 함께 갔던 그 아이입니까? 박영수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죠. 정말 그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버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펜던트는 박영수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며느리에게 준 것이다. 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사 정말 그 아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진호가 격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집안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왜 나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손자라면 상속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아버지 사업 이어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때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데이비드에게 따지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우연히 우리 아버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뭔가 알고 접근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데이비드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누군지 모르고 봉사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정말로? 박영수 회장과 박진호가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박영수 회장이 말하려 했지만 박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어떻게. 데이비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 때문에 이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괜히 집안 분위기를 어지럽힌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박영수 회장이 만류했지만 데이비드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역시 저는 여기 낄 자리가 없군요. 데이비드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을 찾는다는 게 욕심이었나 봅니다. 데이비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어요. 박영수 회장이 따라 나가려 했지만 박진호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보내시는 게 맞아요. 더 확실해진 다음에. 박영수 회장은 데이비드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걸 잃는 것 같은 공허감이 밀려왔어요. 데이비드가 떠난 후 박영수 회장의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영수 회장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증거? 박영수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펜던트가 증거가 아니라는 말이냐?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혈연 검사라도 받아봐야. 박영수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침대에 앉은 박영수 회장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어린 아들 준호의 손을 잡고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던 그 모습.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만은 살려주세요. 당시 박영수 회장의 둘째 아들 박진우는 사업 실패로 거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어요. 어린 준호까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죠. 아버님, 저희가 미국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친정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준호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박영수 회장의 손에 펜던트를 쥐어주었어요. 바로 그 펜던트, 박가의 문양이 새겨진 그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아버님께서 준호를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 박영수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었습니다. 걱정 마라. 미국에서 잘 살 거라. 준호도 건강하게 키워라. 박영수 회장은 그들이 미국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믿었어요. 힘들겠지만 모자가 함께라면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박영수 회장은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데이비드가 입양되었다고 말했을 때 박영수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었어요. 설마 준호가 입양으로 보내진 건 아니겠죠? 수진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며칠이 지나도 박영수 회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 쓸쓸한 뒷모습, 역시 저는 여기 낄 자리가 없군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박영수 회장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준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4살 때의 해맑은 미소,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모습, 모든 사진이 소중한 추억이었죠. 그런데 문득 데이비드의 얼굴과 어린 준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 눈매, 웃을 때의 표정,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준호를. 박영수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수진이가 어떤 이유로 준호를 입양 보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데이비드라면, 바로 그때 박진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식사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다. 박영수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박진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이 조카라고 생각하세요? 박영수 회장은 박진호를 바라보았어요. 너희들은 재산 걱정밖에 안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박진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영수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재산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박영수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준호라면 3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밤 박영수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들, 어린 준호가 할아버지, 곧 다시 만나요라고 손 흔들었던 그 순간, 혹시 수진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박영수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어요. 내가 전혀 몰랐던 일이 있었던 건가. 다음 날 아침 박영수 회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습니다. 진호야. 박영수 회장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큰아들을 불렀어요. 네, 아버지. 저 아이가 정말 내 손자가 맞는지 끝까지 밝혀내겠다. 박진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또 그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할 거다. 혈연 검사든 뭐든 다 해볼 거야. 박영수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은 없다. 박영수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피부치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30년 동안 알지도 못하고 지낸 죄라도 갚아야지. 박영수 회장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입양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박영수 회장은 직원에게 데이비드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박영수 회장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직원이 망설이더니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박영수 회장은 즉시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데이비드 씨인가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데이비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와 박영수 회장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전에 불편했던 상황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데이비드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집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영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들들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합니다. 데이비드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박영수 회장은 데이비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씨, 혹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박영수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뜻이신지 혈연 검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박영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펜던트, 그리고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저는 확신이 서거든요. 데이비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해외 임양 관련 기록도 찾아보고 병원에서 정식 검사도 받아보고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데이비드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정말 알고 싶어요. 그날부터 박영수 회장과 데이비드는 함께 진실을 찾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해외 임양 담당 기관을 방문했어요. 30년 전 미국으로의 입양 관련 기록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1995년 미국 입양 기록이시군요. 담당자가 낡은 파일들을 뒤지며 말했어요. 당시에는 기록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아, 여기 있네요. 박영수 회장과 데이비드는 숨을 죽이며 담당자를 지켜봤어요. 박준호, 당시 4살, 어머니 박수진과 함께 미국행을 신청했다가 담당자가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먼저 출국하고 아이만 남겨두고 간 케이스네요. 박영수 회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박수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왜 아이를 두고 먼저 간 건가요? 데이비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담당자가 서류를 넘겨가며 읽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와 함께 미국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편지를 남기고 가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이는 몇 주 후 미국의 입양 가정으로 보내졌고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박영수 회장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그런 선택을 했다니.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기록도 있나요? 박영수 회장이 간절히 물었어요. 입양 당시 함께 보내진 개인 물품 목록이 있네요. 목걸이 1개, 가족 사진, 그리고 한글로 쓴 편지 한 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요? 데이비드가 반색했어요. 네, 하지만 그 편지는 입양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성인이 되면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데이비드가 갑자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혹시 이것 말인가요? 그 봉투 안에는 한글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영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너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어.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자라렴. 언젠가 엄마가 성공해서 너를 찾으러 갈게. 할아버지께 받은 목걸이를 꼭 간직해라. 그것이 우리 가족의 증거란다. 박영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2사람은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체열을 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박영수 회장과 데이비드는 나란히 앉아서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입니다. 친손자가 맞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박영수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데이비드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뿌리가 여기였군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영수 회장은 데이비드, 아니,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와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박진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조카라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렇다. 박영수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역시 재산을 노린 거였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데이비드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진호가 끼어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이 드시니까 이런 감정에 휘둘리시는 거예요. 박영수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정에 휘둘린다고? 이게 내 친손자인데. 아버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회사 일해온 저희는 뭐가 되는 건데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냐? 박영수 회장이 소리쳤어요. 재산은 나누면 된다. 하지만 가족은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거다. 데이비드는 이 모든 갈등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어요. 저는 재산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며느리까지 나섰어요. 법적으로는 분명 상속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영수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서며 모든 가족들을 향해 외쳤어요. 다들 그만해. 이 아이는 내 친손자야. 30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봐. 그런데 너희들은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날 밤의 격렬한 갈등 이후 박영수 회장의 집안은 며칠 동안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박진호와 박진수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영수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아니, 이제는 준호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어색했어요. 박영수 회장은 매일 그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어느 날 준호가 전화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정말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박영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소중한 손자야.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박영수 회장은 준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와 함께 어디 가볼까? 어디요? 네 아버지. 내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자주 놀던 고향 마을 말이야. 거기서 너도 한동안 살았었거든. 준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큰아버지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다음 주말 두 사람은 함께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벚꽃이 만개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환상적인 그림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예뻐진다. 내 아버지도 어릴 때 이 벚꽃을 정말 좋아했어.
박영수 회장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흙길, 돌담장, 그리고 고즈넉한 시골 풍경,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 집이. 준호가 한 집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맞아. 내가 4살까지 살았던 집이야. 박영수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두 사람은 집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준호는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잠들던 기억.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박영수 회장이 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하긴 왜 미안해. 내가 돌아와줘서. 내가 살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 주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할아버지가 더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 어머니가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놔둬서. 박영수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한 일이었으니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저도 제 뿌리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전체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벚꽃으로 가득한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큰아버지들이 계속 반대하시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박영수 회장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원래 복잡한 법이거든.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럼 할아버지가 보증한다. 박영수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한국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박준호로요. 박영수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넌 박준호야. 우리 박가의 소중한 손자. 며칠 후 박영수 회장은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박진호와 박진수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어요. 아들들아. 박영수 회장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준호는 이제 우리 가족이다. 싫든 좋든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야. 박진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뜻이시니까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받아들이기는 힘들거든요. 박영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않을 테니까. 그 이후로 준호는 조금씩 바깥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처음보다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미국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며느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영수 회장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박영수 회장은 준호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이제 확신한다. 뭐요?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구나. 박영수 회장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앞에는 새로운 희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들이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